네, 안녕하세요. 리뷰해주는 원장 노대현 원장입니다. 틱톡에서 ADHD 치료제 중에 하나인 에더럴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영상들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 뉴욕타임스 3월 9일 기사의 제목은 ADHD 환자들 에더럴 효과가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한 영상에서는 한 사람은 처방약 병을 들고 주먹을 흔들면서 약 부족 사태 동안 우리에게 가짜 에더럴을 준다라는 자막을 띄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약병에 대해서 조금 모를 수가 있는데, 미국은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팩의 약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필름통 같은 약을 줍니다. 미국 영화 같은 데서도 자주 나오는데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용자도 영상에서 에더럴이 에더럴답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DHD meds are not working 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영상들은 틱톡에서만 1,500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환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짜 약이 유통되는 것 아니냐, 약효가 예전만 못하다는 말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ADHD 치료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 혹시 비슷한 경험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또 이런 현상은 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3년간 같은 용량을 먹었는데 갑자기 효과가 없어요. 다른 약처럼 느껴져요. 집중력이 예전만 못해요. 실제로 틱톡에 올라온 ADHD 환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일부 사용자들은 FDA에 불만을 제기하고 실험실 검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DA의 공식 입장은 명확합니다. 에더럴의 안전성이나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주요 제조사인 티바 파마스유티컬스도 생산 공정이나 제품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전국적인 에더럴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약을 구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죠. 약을 구했다 하더라도 평소 복용하던 제조사의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바꿔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구나 공급 부족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복용을 간헐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달에는 약을 구할 수 있지만 다음 달에는 구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규칙한 복용이 환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밝힌 매우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것은 내성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약을 복용해온 성인들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약효가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장기간 안정적인 용량을 유지하면서 약효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브랜드와 제네릭 약품의 차이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약효를 가지고 있지만 제조 과정에서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일부 민감한 환자는 약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코로나 백신 접종하실 때 한동안 이제 타이레놀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제네릭 상품, 이래서 같은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이지만 다른 회사에서 만든 제네릭 상품이 많이 유행을 했었죠. 그런 걸 좀 참고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현재 공급난으로 인해서 평소 복용하던 제품을 구하지 못하고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체감 효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더욱 중요한 사실은 ADHD 환자의 약 3분의 1이 불안이나 우울증과 같은 다른 정신건강 문제를 함께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ADHD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서 혼란을 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불안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우울증으로 인한 의욕 감소, 스트레스로 인한 주의력 감소, 이러한 증상들은 ADHD 증상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약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ADHD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일까요? ADHD 증상이 악화되는 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크게 네 분류로 나누면 뇌신경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일상생활의 변화가 있겠죠. 업무나 학업 환경의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생활 리듬의 변화, 이러한 변화들은 ADHD 증상을 더 두드러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의 문제입니다. 업무나 학업의 과중한 부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경제적 압박감, ADHD가 있는 분들은 이러한 스트레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면의 질입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 부족한 수면 시간, 낮은 수면의 질, 이는 이제 집중력과 주의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약물로 증상을 조절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약의 용량을 높여도
궁극적으로 치료가 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엔진 오일이 부족한 자동차에 고급 휘발유만 계속 넣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뇌에 각성제를 투여하는 것이 진짜 ADHD의 진정한 해결책일까요? 콘서타와 같은 각성제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수치를 일시적으로 높여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자동차의 가속 페달만 계속 밟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결국엔 엔진에 무리가 가고 연료는 더 빨리 소모되게 되겠죠. 더구나 최근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약효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경험은 어쩌면 이러한 접근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뇌의 특정 물질을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는 ADHD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자면 우리가 ADHD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ADHD를 뇌의 화학 물질 불균형으로만 보고 그저 부족한 화학 물질을 약으로 채우면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면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각성제 없이도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현대에 와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각성제에 의존해야만 할까요? 현대 사회의 생활 방식이나 환경이 우리 뇌의 주의 집중 시스템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약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더 강한 약을 찾아다닐 것인가? 아니면 ADHD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좀 바꿔볼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각성제를 평생 복용하는 것이 정답일까? 내 뇌는 정말 약이 부족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일까? 증상이 악화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당장 약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과 환경을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물은 단순히 우리의 일시적인 각성과 집중을 돕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 결국 그 도구마저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각성제의 경우 우리 뇌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억지로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뇌가 집중하기 힘들어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결의 시작일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